여러분 반갑습니다. 작업환경 측정 13번째 시간입니다. 자, 앞으로 두 강만 더 하면 여러분들 저하고 학습하는 것이 모두 종료가 됩니다. 전체로 작업환경 측정, 근로자, 일하는 사람들의 유해인자에 노출을 측정하고 또 평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강의가 이번을 포함해서 3번 남았는데 지금까지 아마 성실하게 학습을 하셨다면 전체적인 큰 틀을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입자상 물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스상 물질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학습을 했고요. 입자상 물질 이번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개념은 다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그 대상 위의 화학 물질만 좀 다르죠. 가스상 물질 또는 입자상 물질. 그 분석의 원리도 좀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유해물질 농도를 알고 또 그 농도를 계산하는 것들은 다 동일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금속을 정량하는 분석 기기를 이용해서 실제 그 금속의 그 농도를 알아가는 과정을 이번 시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원자 합광 광도계를 이용해서 그 금속을 분석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검량선을 작성해서 우리가 전철했던 시료를 분석해서 실제 농도를 구하고 또 그 계산하는 과정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것들은 그 과정은 그 내용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다만 물질만 바뀌었을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 주의를 기울이면 이번 시간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검량선을 이용해서 금속을 정량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종합적으로 그 노출되는 농도를 구하는 것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은 조금 어려웠을지 모르겠습니다. 필터를 이용해서 용접 과정에서 채취된 입자상 물질 중에서 전처리를 하고 전처리하는 시료는 이번 시간에 이제 실제 분석을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전처리를 하고 또 전처리한 시료를 중에서 금속을 분석하는, 금속을 정량하는 분석기기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원자 합광 광도계하고 원자 발광 광도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분석을 하기 위한 원리, 메커니즘, 또 장점과 단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따로따로 여러분들 학습을 하지 마시고 원자 합광 광도계하고 원자 발광 광도계의 분석 원리, 또 장점과 단점을 함께 정리해서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여러분들 분석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은 그 중요한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웠던 것들은 구체적으로 이제 정량을 하고 농도 계산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배울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자상 물질 중에서 이제 금속을 분석합니다. 크롬을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분석은 동일합니다. 단계가 동일합니다. 첫 번째는 검량선을 작성합니다. 검량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농도하고 정량하는 분석기기의 반응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수도 없이 반복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든 분석은 동일하죠. 분석에서 시료를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하는 기구에 곧바로 이렇게 주입을 하면 농도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먼저 검량선을 작성합니다. 알고 있는 농도에 대해서 분석기기의 반응과의 관계를 먼저 구한 다음에 역으로 그 다음에 시료를 주입을 하게 되면 분석기기가 반응을 하죠. 반응을 하면 그 반응 관계 곡선에 그대로 이제 그 대입을 하게 되면은 그 양이 나오게 됩니다. 가스상 물질을 분석할 때도 동일했고요. 이번 시간에 배울 금속을 분석할 때도 동일합니다. 검량선을 작성하고 시료를 주입하고 그 다음에 그 유해물질의 양이 정량이 됩니다. 이것이 검량선을 이용한 분석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검량선을 작성해서
분석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계산된 분석된 유해물질의 양에 따라서, 금속의 양에 따라서 실제 채취와 분석 과정을 종합한 공기 중 금속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속 농도를 계산하는 것도 기존의 깨싹 물질을 분석할 때 또는 입자상 물질의 농도를 분석할 때하고 동일합니다. 단위 환산도 동일하고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표현한 유해 물질의 농도만 다를 뿐이지 그 과정은 동일하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먼저 검량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캘리브레이션 그래프.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유해물질을 공기 중에 화학물질, 유해물질의 농도를 알고자 할 때 결국은 크게 구분한다면 채취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 과정이 있습니다. 채취 과정은 사실은 얼마만큼의 공기량이 이 유해물질을 채취하기 위한 재료를 통과했는가 이것이죠. 그래서 실제 노동자가 노출되는 유해물질의 것들을 이제 채취하는 과정입니다. 채취하는 과정에서 공기를 이제 유해물질을 채취하는 재료에 접촉시키는 과정이죠. 이것들이 채취하는 과정이고요. 채취하는 재료에서 실제 분석하고자 하는 과정,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유해물질을 정량하는 과정이죠. 이게 분석 과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자, 분석 과정에서는 실제 전처리하는 과정과 유해물질의 양을 정량하는 과정이죠. 정량하는 과정에서의 검량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분석은 비교법입니다. 시료를 정량하는 기구에 주입을 하면 곧바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농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비교법에서 캘리브레이션 그래프에 대입해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유해물질의 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검량선의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깨싹 물질을 분석할 때도 설명을 드렸었고 이번에도 다시 나옵니다. 표준 용액의 농도하고 기기 반응과의 관계입니다. 자, 여기서 기기 반응은 무엇일까요? 자, 금속을 정량하는 분석 기구, 이것들이 이제 흑광도입니다. 흑광도. 표준 용액의 단계별 농도가 X축이고요. 흑광도가 Y축이 되겠습니다. 자, 표준 용액의 농도를 단계별로 이제 희석을 합니다. 표준 원액에서. 프라이머리 스탠다드죠. 보정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 배웠던 내용들을 연결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보정에 설명드렸었죠. 프라이머리 스탠다드. 사용자가 더 이상 어떻게 이 농도를 변화시키거나 보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프라이머리 스탠다드, 1차 표준 용액입니다. 그래서 금속의 표준 용액들이 모두 이제 공인된 기관에서 이렇게 제조돼서 판매가 됩니다. 크롬이면 크롬, 또 납, 망간, 니켈 이런 것들이 다 표준 용액으로 보통 1000ppm짜리가 이제 원액으로 나오게 되죠. 1000ppm 농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표준 원액이라고 하고 이 1000ppm은 너무 그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환경에서 흔히 분석할 수 있는 정량하는 농도 범위로 희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0ppm을 적당한 희석을 해서 검량선을 작성하기 위한 표준 용액 농도를 만들죠. 이것들이 이제 5가지 농도나 4가지 농도 이렇게 만듭니다.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농도입니다. 1000ppm에서 희석해서 100ppm을 만들고 또 100ppm을 또 10배 희석해서 10ppm을 만들고 10ppm을 예를 들면 2배 희석해서 5ppm을 만들고 또 1ppm, 0.5ppm 그래서 일정한 표준 용액 우리가 알고 있는 농도를 표준 용액으로 딱 만듭니다. 이것이 5가지 범위가 될 수 있고 4가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이제 X축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 농도별로 기기에 이렇게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기기가 그 농도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하는 것이 AA에는 흑광도로 나타냅니다. 흑광도로 나타나는 것이 이게 기기의 반응입니다. 업소션으로 업서번스로 나타납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면 깨싹 물질에서는 어땠습니까?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면적, 에어리아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AA에서는 반응이 흡광도로 나타난다, 업서번스로 나타난다. 그래서 각각의 표준 영역 농도별로 업서번스를 구하고 그것들을 이제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이것이 검량선이 되죠. 이해됩니까? 검량선에 대한 얘기는 여러 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그 개념은 동일합니다. 다만 농도가 범위가 좀 다를 뿐이고 기기마다 반응하는 변수가 좀 다를 뿐이죠. AA에서는 흡광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AA를 이용해서 캘리브레이션 그래프를 작성하는 화면을 한번 보고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함께 학습을 하면 훨씬 수월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원자 흡광 강도계를 이용해서 캘리브레이션 그래프를 작성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영역을 다 만들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지금 표준 영역이 가장 낮은 농도에서부터 분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높은 농도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낮은 농도에서부터 높은 농도까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들 맨 좌측에 보면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스탠다드 1이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는 스탠다드 2, 3, 4,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근차근 농도가 높아져 가죠. 그래서 그 옆에 보면 concentration 1ppm 있고 스탠다드 2는 2ppm, 4ppm, 6ppm, 8ppm